여섯 번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또 나이는 미리 먹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슴 뛰게 하는 것을 좀 찾아보자.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살아보자. 나이가 들어도 아직도 꿈을 꾸고 있고요. 그리고 꿈은 죽을 때까지 꾸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연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나이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왜냐? 나이 든, 늙은 것은 약간 추한 것이다 라는 것과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이 잘 못한 부분도 있어서 더욱더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숙성해진 것이다. 무르익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과보다는 나이 들어서는 점점 이제 그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100세 시대에 나이 든다는 것은 젊은 늙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성과 위주로 가려고 하면 역시 젊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보다는 나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키워드로 좀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방향성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의 끈을 놓지 말아라 라는 거를 좀 키워드로 잡고 싶어요. 새로운 도전도 즐기자. 이 호기심이라는 것만큼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늙지 않게 하는 어떤 약간의 묘약?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유엔에서 새로운 생애 주기율표 내놓은 거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0세에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가 굉장히 길어요.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닐까. 청년이다. 중년도 아니에요. 청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66세에서 79세 정도가 중년. 네, 우리가 그 호기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있음을 자각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궁금하면 못 참는, 저희가 그 방송을 할 때도 그런 거가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오랫동안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호기심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또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제가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저 자신이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게 뭐지? 이건 왜 이렇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게스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재미있네, 궁금한 거 풀어줘서 고맙네 하는 것들을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이 직업을 유지하면서 지루하지 않았던 그런 국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방송사는 거의 요즘엔 조금 달라졌지만 6개월에 한 번씩 개편이라는 걸 해요. 그 개편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또 뭐 가요 프로를 하다가, 어느 날은 웰빙 다이어리라는 건강 프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클래식 프로그램을 하다가 팝 프로그램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아침 새벽에 하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또 밤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리듬이 막 바뀌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저는 약간 놀이터처럼 일터를 놀이터 삼아서 살아왔고,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호기심, 그다음에 청취자들 대신해서 호기심을 충족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즐거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송 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호기심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 밑에 이렇게 딱 보는 거 있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한국 사람의 그 초능력이라고 표현했다는 눈치이기도 하고 호기심이기도 합니다. 눈치가 너무 없어도 탈, 눈치가 너무 둔해도 탈, 눈치를 너무 봐도 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사실은 좀 무뎌지기 쉬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실은 숫자에 불과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은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좀 안 좋아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PD 겸 아나운서 겸 진행자 겸 뭐 이렇게 작가 겸 이런 거 할 때도 아무래도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가위로 잘랐어요. 이 편집을 이 리일 테이프로 해갖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버리고 그걸 붙이고 뭐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 그게 늘어나가지고 사고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면 눈이 아파서 한 2시간 작업하고 나면 좀 쉬어야 되는 정도로 나이 들면은 힘들긴 해요. 그쵸? 그러나 나이 들수록 좀 더 눈치 빠르게 캐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노화를 늦추고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제가 이미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요즘 많은 세상이잖아요. 전철 같은 것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르치려 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좀 안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외국에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뭐 외국이 좋다 이런 건 아닌데 미국 공항만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안내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의 표정이 항상 웃어요. 웃으면서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 전철에 있는 할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마스크 여기까지 올려야지 거기까지 내리면 어떡합니까? 물론 말해주고 싶은 그런 그 충정은 알겠으나 그 말을 똑같은 말이라도 좀 즐겁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야단치듯이 하니까 왜 노인네들은 야단을 치지라는 것들을 아마 젊은이들한테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 여자 할머니들, 그러니까 할머니들, 여자 노인들은 이상하게 약간 좀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지 눈치 없이 구는 느낌? 그러니까 자리만 나면 저기서부터 저도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확 던져놓고 이렇게 오시는 거.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방송을 뭐 혹시나 누가 보시고 아니 나는 그렇지도 않은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을 계속 갖기 위해서 저는 뭐든지 해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은 뭐냐면 저 혼자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프랑스를 가고 파리, 이 친구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프랑스를 오고 이래서 둘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또 갈처지도 아니다 그래서 혼자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왜 거기서 혼자 이렇게 사진 찍는 그 로봇 있잖아요. 그 친구랑 재미있게 교감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지금은 뭐 프랑스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요렇게 삼각뿔로 된 루브르 박물관 그 안에 정말 들어가지는 못하고 뭐 인원수도 줄였다 그러지만 그 사진을 찍으면서 그 친구랑 만났던 그 시절.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뭐든지 시작해보면 재미있다. 그리고 여행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정년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우연히 했어요. 저는 세계를 좀 여행하면서 구석구석 재미있게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게 참 강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고 하고, 그리고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좋은 말, 그리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조금 하려고,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행도 그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즐거워졌어요. 저는 직장 다닐 때는 직장, 회사, 집, 그 동료, 그 관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참 많이 못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을 다니면서 좀 공부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고 지금 해보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호기심 플러스 저는 거기다 배우는 게 즐겁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지금 요즘 친구들한테 그럴 거예요. 엄마들이 너 공부 2시간 하면 컴퓨터 1시간 하게 해줄게 뭐 라든지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시험 몇 점 맞으면 뭘 해줄게. 사실은 제 아이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계속 불만을 표시했던 게 그거예요. 엄마는 왜 뭐 몇 점 맞으면 뭐 해줄게 이딴 거 안 해? 그래서 내가 야 그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내가 해줘야 되니?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 공부를 나는 싫어해. 난 배우는 게 싫어. 뭐 이렇게 저를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배우는 것만큼 그러고 해보면 보람이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년 퇴직하고 나의 자유 시간이 많아지면 할 일이 없어서 어떡하지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할 일이 정말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호기심이 많으면 갈 곳도 많고 정말 바빠요. 백수과로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거를 그냥 그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유학 보내고 약간 몸이 편한 시절에도 그렇게 대학원을 간다든가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밖에는 졸업을 못한 그런 형편이 됐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배우기 시작하는 거를 어떻게 우연히 시작하게 됐어요. 최고의 과정에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피치 지도사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시작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참 재미있다라는 거를 이 뒤늦게 깨달은 거 있죠. 공부라는 거는 그 몸맘 삶 훈련원의 유태우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이들한테 보상으로, 공부의 보상으로 무엇을 해줘서 공부가 재미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방송사에 다니면서는 육하원칙, 그리고 학교 때도 제가 학교에서 학생 기자 노릇을 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뭐든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형용사나 감탄사를 쓰지 않는 것이 기사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방송을 할 때도 멘트를 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냥 저붓저붓 내 얘기를 전해주는 걸로 해야지, 이거 참 좋은데요 라든가 이런 형용사를 웬만하면 쓰지 말자, 이런 것 강박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은유적인 뭔가를 확 표현해 갖고 시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산문보다는 어떤 서정적인 문장에 나도 접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 문예 창작 교실을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강서구 문화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분이 이제 김종상 선생님이라고 동시를 많이 쓰시고 유석초등학교 저희 아들 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었던 분이더라고요. 만나고 보니까 동시도 많이 쓰시고 시조, 그 다음에 시를 쓰시는데, 이분은 문학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성격 갑이신 분이에요. 문학이라는 걸 하는 분들이 조금은 뭐 어떤 면에서는 괴팍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 그리고 시를 저는 시옷자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시의 이론을 배우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요. 내 감성대로 시를 써와서 그렇다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 그 동료들, 그러니까 같이 배우는 분들끼리 서로 합평을 해요. 여기는 그냥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했다가 좋겠다, 했으니가 좋겠다, 또는 우리 말이 좋겠다, 이러면서 이론도 조금씩 깨우쳐 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어떤 서사적인 글에 너무 제가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서정적인 글을 한번 배우고 싶다. 그래서 시를 이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게 약간 아쉬운데,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인으로 좀 가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어디서 공모전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지하철 공모전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지하철 이렇게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그 안전문 있죠. 안전문에 시가 이렇게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뭐 유명한 시인의 시도 있지만 뭐 2017 시민 공모작 이런 시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를 보다가 어떤 시는 참 좋다. 근데 어떤 시를 보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든다.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응모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응모해 봤죠. 그런데 너무 잘 이게 뽑아 주셔가지고, 저희 그 문예 창작 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은 이미 시인으로 등단을 하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저는 등단도 못한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불 빨래 하던 날이라고 어머니와 엄마의 그 추억을 적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2020년부터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시를 한번 낭송을 해드릴게요. 이불 빨래 하던 날, 변춘애. 해 좋은 날 이불 호청 빠는 어머니, 빳빳하게 풀 먹이고 마당에 널었다가 꾸둑꾸둑 마르면 끝을 잡아라 부르는 소리, 서로 마주 잡고 척척 접어 나간다. 귀와 귀가 맞으면 우리 마음이 딱 맞았네. 얼굴 가득 환한 미소 띠며 좋아하셨지. 다시 보에 싸고 꾹꾹 밟아 다듬이질. 다듬이 소리 자장가 삼아 졸다 보면 어느새 새하얗게 분단장하고 뽀얀 자태 드러낸 이불 호청, 뽀송뽀송 엄마의 빨래 냄새. 이제 더 이상 없다. 왜 없나? 아쉽게도 저희 어머니가 201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어렸을 때 왜 이불 빨래하면 어머니들이 막 다듬이질해서 이렇게 척척척척 접어서 또 막 밟아서 말리고, 그 다음에 또 다듬이질하고 하면서 옆에서 졸면서 어머니의 다듬이질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하던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이 시를 냈는데, 이 시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 시가 2호선 신대방 외소 쪽으로 가는데 이게 3-4에도 있고요. 또 5호선 동대문 문화역사경원 그 상일동 쪽 7-3에 있고, 7호선 중계역의 장안 방향으로 가는 2-3에도 있고요. 이렇게 세 군데에 게시가 되더라고요, 한 작품이. 그래서 제가 시도 이렇게 쓰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재미있게 해보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죠? 아무리 나이가 뭐 100세 시대 그래도요, 또 70대도 80대에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지금 뭐 시뿐만 아니라 수영도
50대에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운동하는 거. 3보 이상 하체, 진짜 승차였어요. 포병이었는데 그 걷기를 시작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걷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다음에 수영을 하면서 그 물속에서의 그 운동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이 나한테 맞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영 지도자,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맞춤형 지도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볼까 하다가 게을러서 그거는 못했고요.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S&P라고 자세 교정 운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운동은 사실은 이거를 혹시나 보신 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게, 저는 뭐 늦게 시작해서 약간의 골다공증도 있고 지금 무릎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적어도 한 40대부터는 제발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운동 뭐가 됐든 그 대신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강박, 이겨야 된다는 강박이 너무 심한 운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너무 지나치게 끌어올리려고만 하는 운동은 피하면 좋겠다. 또 승부욕을 지나치게 하는 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는 뭐 할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배울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운동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와도 친해지자. 스마트 기기가 이제는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시대라 그래서 스마트 쪽으로 그 기기로 이제는 만나야 되는 그런 기술도 너무 발달되어 있고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선배의 어머님이 계세요. 그분은 한 90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80대, 70대 후반 되시더니 아들한테 얘야 나 컴퓨터 사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사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웹서핑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쇼핑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한테 딱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노인 되면은 힘들어서 이거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근데 웹으로 딱 해가지고 문간까지 이렇게 배달이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노인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괜찮다. 그래서 선배 요즘에도 제가 오만 글의 이 책을 전해드리러 그 선배를 찾아갔어요. 선배 어머님 얘기를 제가 책에 조금 썼는데 어머님 요즘도 컴퓨터 하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증권까지 진출하셨어. 그래서 조금 남기셨다고 나한테 용돈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는 노인들의 어떤 그 나이 들면서 쌓여지는 지혜와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거는 화해 시대에는 분명히 그랬는데 이제는 수혜 시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약간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잖아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딱 보면, 저는 좀 스마트폰을 좋아해서 저는 게임도 열심히 하고 서핑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영상도 많이 보고 이제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저희 남편은 또 보긴 보는데 저한테 다 맡깁니다. 컴퓨터로 하는 웹서핑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요. 유튜브를 요즘에 보기 시작하니까 요즘에는 검색 엔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도 검색을 하고 막 그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가 더 많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니까 몰라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가, 나이 든 사람들 스스로가 나를 그냥 이게 소외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도 친해져 보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어렵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막상 이제 이 속의 원리, 컴퓨터 언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면 정말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머리 싸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가 진화되면 될수록 말만 해도 지니야 노래 틀어줘 그러면 노래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니야 어디 가니? 근데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요즘에는 다 가잖아요. 옛날에는 종이 지도로 보면서 막 다녔는데 요즘엔 내비를 가는데 내비한테 이제 말로 하는 게 나왔잖아요. 진이도 있고 구군가 지군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아들하고
아직은 그 기술이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지니야, 뭐, 어디로 가죠? 동대문으로 가죠? 그랬는데 말을 못 알아들었나 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동대문으로 가달라고 그랬더니 한국말 제대로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아유,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갖고 아들이랑 정말 많이 웃었고, 이게 아직은 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가락에 은반지를 많이 끼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손가락에 약간 좀 손가락 관절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 기기를 좀 자주 만지면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서 이 수지 반지는 은으로 해서 보호해주고 사해주는 게 있어서 그 치료 목적으로 사실은 끼고 있는데요. 약간 손가락이나 어깨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풀어가면서 스마트 기기를 무서워하지는 말자고요. 그리고 내 거는 아니야 무조건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과 무엇으로 이 세대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느꼈다면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사회에 나도 줄 수 있는 거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근우 박사의 오늘이 제일 지금이 젊은 날입니다 라는 책을 보면 65세가 넘어서 시니어 카드가 나오고 그 시니어 카드를 받으면서 이제 소회를 쓰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내가 나 아직 안 늙었는데 이런 게 나왔어. 뭐야 나 이런 거 안 써 이런 게 아니라 받을 건 받고 사회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받을 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걸 나눠주는 지혜가 나이 들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돈이 많거나 무슨 뭐 권력이 높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조그만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 생활 거의 한 38년 PD 생활해서 거의 방송 생활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읽고 하는 부분은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리로만 들으실 수 있는 점자 도서관의 낭독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해야지 하는데 막상 현업을 할 때는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런 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인 편집위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맘프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그리고 힐링 프로젝트. 서울 시민들이 다 힐링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힐링 프로젝트의 어떤 그 다단계 형식이에요. 저희가 그때 24명으로 시작했으면 24명이 2명씩 한 조가 돼갖고 12명을 하니까 뭐 12 곱하기 어떻게 되죠? 하여튼 12 곱하기로 해서 또 나가면 12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명이 20명씩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명씩 10이면은 벌써 몇 명이에요? 저는 계산을 못하는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몇백 명, 200명, 300명, 400명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편집위원으로 참여해서 봉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 뉴스가 있습니다. 강서 까치 뉴스라고 이런 데 명예기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진 게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은 별로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정기적으로 뭐 10,000원씩 20,000원씩 요렇게 내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제가 뭐 김밥 할머니처럼 몇십억을 모았다가 확 기증하고 이러는 건 못하니까. 그래서 강서 까치뉴스 명예 기자로서 이렇게 뭐 취재도 해서 기사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과의 교통 곧원 함께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식품포럼이라고 거기서 또 뭐 이사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제가 가진 목소리를 가지고 요즘에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고 이상한 쪼가 있으면 그게 걸려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게 방송 출신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도 그냥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스킬이 이상한 거는 막 걸리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보이스 코칭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스피치 지도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거의 봉사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거를 해요. 저는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은 뭐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분들이 그걸 위해서 하는 노력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깊고 넓고 그리고 겸손하고 항상 남에게 베풀면서 나누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저는 부러워요. 그래서 지식이 깊으면서도 겸손하고 이런 분들의 책들, 그런 분들의 얘기들은 정말 듣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듣고,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과연 조금 더 이제 아직은 더 많이 살아야 갈 날이 있을 텐데 지금은 나는 무엇이지? 나의 색깔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총 주제이기 때문에 가진 것은 나눌 수 있고 내가 많이 있으면 주고 그리고 내가 즐거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처럼 뭐 돈이 많아야 되고 항상 내가 하는 성과가 부풀어야 되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은 사실은 그냥 목숨이 닿을 때까지 꾸고 있고요. 목표를 향한 방향성은 이 꿈들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목표는 세분하게 이렇게 쪼개는 거잖아요. 나 내일부터 30분씩 걸어야지. 아니면 나 내일부터 한 5분씩은 웃어야지. 뭐 이런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조그만 목표. 그러니까 목표가 크면은 그냥 못해 5분 못해 이러면은 그 다음에 더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조금씩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꿈이 되면 내 인생은 즐거우면서도 내 색깔대로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